자, 섬찟하지, 그지? 자, 전체적으로 오늘 아닌가지라 그랬잖아, 그지? 가격 조정으로. 가지고 있는 현금 요 타이밍을 때문에 한 번을 더 기다린 거야. 아셨죠? 7만 5천 원 요 라인에선 더 사. 아셨지? 현금 남아있는 거 있지? 오늘을 요 7만 5천 원 이하에서 7만 4,600원과 7만 5천 원 사이에서 나머지 다 쓴다. 아셨죠? 흔들리지 말고. 하나션이 조정이 좀 세게 들어왔지, 그지? 고점 대비해서. 그런데 추세를 깬 게 아니다고. 계속 이야기하지만 내려올 때 뭐에 거래량을 하나도 줄이지 않았어. 늘리질, 그지? 그런 라인인데 그 국면이, 그죠? 국면이 사실 실적보다는 좀 앞서가 있는 건 맞지. 그러나 뭐 투산에너비는 뭐 안 그러나, 그지? 왜냐면 앞으로 무궁무진한 성장 흐름 부분이 갖고 있다는 건 알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에 PR도 높은 거고, 그지? 그러니까 저 상법 개정과 관련되면서 뭡니까 저 PBR 쪽이 반등을 해주고 그런 와중에 뭐에 고퍼라고 하는 그러니까 장부가치상이냐 미래 현금이냐 이게 싸우고 있는 상황인 거지. 그러다가 뭡니까 장부가치상으로는 뭡니까 뭐 현대차나 삼성전자도 싸니까 그죠? 삼성전자를 끌고 오면서 어제 이야기한 대로 거의 이제 막바지 국면에 낙폭과대 순환이 나오는 거고 그 막바지 국면일 때 뭐에 실적이 양호하면서 고퍼였었던 종목들이 조정을 받는데 원래 올라갈 때도 여러분들 잘 보시면 종목이 쫙쫙 올라가다가 끝에 올라갈 때 요란할 때가 단기 고점이 나오지. 그죠?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야. 톡톡톡톡 떨어지다가 끝에 요란하게 떨어질 때가 저점이 나오는 거라고. 이제 거기에 오늘은 거래량이 좀 나오면서 손바꿈이 좀 나오고 있잖아. 그지? 얘도 여기가 마지노 라인이라고 보는 거야. 이제 그래서 지금 일봉에서는 깨진 거 분명해.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여기 딱 들어오고 나서는 뭐라 했습니까? 매수를 하지 말고 조금 기다리라고. 그지? 그 이야기가 뭐냐? 이제 여기서 잘했을 때가 옆으로 횡보하는 거고 여기서 조금 더 내려오는데 여기까지는 좀 예상을 못했어. 요 정도 라인까지가 얘의 그지? 라인이라고 보는데 오늘 하나를 더 떨궈줘 준 거야. 그럼 뭐 같은 위치에서 뭐에 놓여져 있는 다른 쪽.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현금도 좀 있었고, 그죠? 다우기술 뭐 막판 매도해서 이쪽으로 들어가면 이게 일봉으로는 차트가 안 좋은 상황. 지금 얘가 먼저 조정, 하나오션이 조정을 딱 보이기 시작을 하면서 끝까지 현대미포조선이 치고 갔다가, 그죠? 현대미포조선이 이걸로 보면 안 되지. 6600으로 봐야지. 끝까지 버티다가 그지? 그러니까 MRO 쪽 분수 쪽 라인과 같이 영향이 있는 쪽은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 그지? 그래서 모양이 비슷하고. 그죠? 모양이 비슷하게 내려온 거야. 근데 하나오션이 먼저 조정을 딱 받으니까 뒤이어서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이 따라 내려온 거고, 그죠? 현대미포조선, 그지? 얘가 마지막까지 버텼었잖아, 그지? 좀 덜 올라왔었기 때문에, 그지? 저 하나오션보다 상승폭이 작다고 이 연봉을 딱 보면 보이잖아, 그지? 이 현대미포조선 왜 얘는 실적이 그렇게 일사분 실적이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요 부분으로 봤을 때 올해 뭐에 하나오션은 98% 올랐고 그죠? 현대 미포조선은 올해 뭡니까 여기 저 차트로는 되게 많이 오른 것 같아도 30% 오른 거야 올해 그지? 실적 차이가 있어. 그런데 이제 올림픽이 덜하다고 올라오다가 하나오션이 미끄러지니까 한 방에 무너진 거야. 아시지? 그러면 얘네를 되돌리려면 누가 앞으로 나와야 돼? 응? 현대미포하고 저 한국조선해양이 뒤늦게 떨어진 거란 말이야. 그죠? 얘는 6월 25일 부분에서 쭉 밀려졌잖아. 그 40만 원이 30만 원까지 내려오는 거 아니야. 그죠? 그렇게, 얘는 그러면 얘네를 다시 되돌려 주려면 뭡니까? 먼저 조정을 받아서 올해 가장 많이 올라온 라인 부분이 하나오션이 돌려놔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오션이라고 하는 거야. 그지? 그리고 항상 잘 보세요. 제가 그제 2003년에 뭡니까 현대중공업부터 시작해서 조선철강 건설 기계 지주화학 이쪽을 쫙 매매하는 타이밍. 지금 이제 현대미포조선은 그때 가격하고는 좀 틀리긴 해도 그제? 요거 쫙 보시라고. 그때는 중국의 인프라 구축, 그것 때문에 경기가 좋은 인프라 구축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거야. 응? 2003년에서 2008년 라인까지, 2003년에 시작을 해서 2008년까지 보세요. 이제 4, 5천 원 하던 게 20만 원까지 갔지. 엄청난 경기 호황이었다고. 그죠? 조선주도 그런 역사가 있어. 그러다가 중국의 경기가 끝나버리니까 인프라 구축이 끝나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제가 쳐다보지도 않았던 섹터가 조선이야. 그런데 이제 미국이 대중국 압박을 하면서 그죠? 미국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수혜, 그 대미 수혜야. 그죠? 제가 여러분께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제가 이 이야기를 했잖아. 그죠? 2025년 이 신기가 우리나라가 엄청난 도약을 하느냐 아니면 멸망의 길로 가느냐의 가름길에 놓여져 있다. 응? 뉴스 중에 그죠? 중국이 조선을 그죠? 합병을 하면서 그죠? 요 뉴스 있잖아. 어디 있어? 요거까지만 얘기할게. 한 3분 안에 다 끝낼게. 여기, 그럼 여러분들이 안 읽어보시니까, 조회수를 보니까, 그제? 여기 보면 세계 1위 중국 조선사 두 곳이 단숨에 한국을 뛰어넘었다면서 자산 75조 중조선사 등장. 응? 중국 자회사 두 곳 합병 허가. 이걸 왜 했겠어요, 여러분들? 규모의 경제를 이루면서, 나름대로 구조조정을 하는 거거든, 중국도. 왜? 난립한 조선사가 많으면 뭡니까? 저가 수주를 막 하면서 경쟁을 하잖아. 그거를 방어를 하려고 한 거야. 그제? 글로벌 조선업 수주 점유율이 우리나라가, 그죠? 작년에 이런 상황이라고. 중국이 조선 수주 시장 71%, 우리나라 17%, 일본이 5%. 이거, 이대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응? 이렇게 방치해버리면. 중국은 80%, 90%로 가고, 일본은 제로로 가고, 우리나라도 제로로 가는 흐름으로 가는 거지. 그죠?
종목을 넓히기보단 오히려 종목을 압축할 필요가 있다라는 쪽이기 때문에 우리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죠? 금요일에 이어서 하나오션 부분을 추가적으로 매수하는데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쪽이야. 아시죠? 네, 시간 넥스 거래에서의 약세 흐름에 너무 쫄지 말고. 가장 어려운 자리일 때가 매수야. 흔들리지 말고. 아시지? 월요일 정도까지 약세 보일 거라 있잖아. 그거까지 나온 거라고 넥스트 거래소에서.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응? 흔들리지 말고. 오늘도 마이너스 권에서 못 사면 뭐 안 되지. 그리고 이제 기존 아까 이야기한 그 미국의 뭐 이 LNGC 발주 뭐 이런 부분들이 최종 의사결정이 지연되면서 다소 지금 발주가 늦어지고 있지만 그죠? 결국은 시간 문제이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게 지금 LNG 프로젝트들의 그 수출이나 건설 승인 뭐 이런 부분들이 미국에서 계속 확대되고 있는 중이거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부분들의 수혜를 그게 이제 발주가 언제 나오느냐의 문제지. 안 그래요? 지금 트럼프 취임 후에 LNG 생산 계획을 계속 발표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러면 결국 LNG 운반선의 발주량이 증가할 건데, 그죠? 그 속에서 작년에 우리나라 LNG선 수주가 한국이 62%를 차지했었다고. 그죠? 어제도 보셨지만 여러분들 상선이나 뭐 전체 그 글로벌 조선 그 수주로 보게 되면 중국이 월등히 앞서잖아. 그죠? 중국이 75% 가까이고 우리가 17%인데, 그지? 그런데 LNG 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62%를 차지할 정도로 상선 쪽에서는 현저하게 밀리지만, 고부가가치 LNG 선 쪽에서는 우리나라 이 비중이 중국보다 더 높다고. 그죠? 그래서 이제 선별 수주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게 마진을 더 높이는 그런 쪽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 그죠? 여하튼 뭐 관세나 또 인플레이 뭐 이런 영향에 따라서 지금 그 주요 선사나 업체들의 그 비용 증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최종 발주에 대한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서 그 악재 같은 뉴스가 자꾸 나오고 있는 거야. 이해되죠? 그런데 결국은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LNG 프로젝트 확대하는 흐름을 지속적으로 보인다는 건 결국 발주를 해야 된다는 거지.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응? 트럼프 취임 후에 LNG 생산 계획이 계속 발표가 되는데 LNG 생산을 그럼 그거 수출하고 지금 관세 전쟁하면서 뭐예요? 미국이 해외 기업의 관세 그 세율을 낮춰주는 대신에 뭡니까? 자국의 이 LNG 수출하고 이러잖아. 그죠? 그러면 지연된 발주는 당연히 나오게 돼 있는 거라고. 그죠? 그런데 작년에 LNG선 수주에서 우리나라가 월등히 중국보다 앞섰다는 건 그만큼의 기술력이든 납기든 뭐든지에서 중국의 비교일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거고. 그죠? 그러면 지금 아까 이야기했었던 뭐 LNGC 성과 하락이라든지 후판가 상승이라든지 환율 하락 이런 부분에 의해서 실적 우려가 있어서 주가가 조정을 보이는 이 타이밍이 매수기인 거지.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그죠? LNG선 발주할 거니까 시간 차이가 있지만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응? 주가 떨어지면 그제 주가 떨어지면 주가의 주식의 가격에 매몰돼 버리면 안 돼. 그제 주가 떨어졌을 때 내가 그 섹터와 그 종목 부분이 무슨 이유로 내려왔고 그 속에서 앞으로 이후에 그 이 주가 조정을 주가 조정이 되돌아 나올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를 살펴봐야 되는 거라고. 응? 그리고 후음이라든지 양밍 뭐 이런 탑티어 라이너들의 컨선 대규모 발주 물량도 남아 있고. 그죠? 그리고 뭐 이 탑티어 라이너들의 이 발주뿐만이 아니라 그죠? 하이티어 라이너들의 컨선 이쪽도 선대 교체 이 부분이 필요로 한 부분이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런 가운데에서 올해 저는 이제 상선이 더 많이 차지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아까 이제 우리 현수님이 그 HD 한국조선해양이나 뭐 이런 쪽을 물어보신 것처럼 HD 한국조선이나 현대미포조선 이런 쪽 부분은 뭐 상대적으로 그죠? 상대적으로 HD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보다는 뭡니까 방산 쪽 이쪽 부분이 적으니까 비중이 그죠? 하나오션은 방산 쪽과 연관된 함선이라든지 이런 쪽 부분이 매출 비중에 9.7% 약 10% 조금 안 되게 있고 그죠? HD 현대중공업은 5% 이하 요 정도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함정 쪽 상선 관련 수혜도 뭐 일정 정도 볼 수 있겠지만 함정 수요 이런 부분들에서 더 높은 매력이 있다라고 보는 게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런 부분들 그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위치 이 가격 라인은 매수를 늘려야 될 그럴 상황이다라는 쪽에 포커스를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 조정이 오면 주도 섹터 조정에 못 사고 올라갈 때는 부러워만 하다가 정말 조정이 내려와서 조정을 보여서 조정을 보일 때는 못 사고 그죠? 겁나고 그래서 또 주변주로 가고 그죠? 못 오르고 많이 떨어진 종목 쪽에 뭡니까? 포스코홀딩스 요 근래 가장 셌지 현대제철하고 그죠? 포스코홀딩스하고 현대제철이 가장 셌잖아. 이런 게 자꾸 시선에 들어오는 거야. 그런데 정말 좋은 섹터가 조정이 보일 땐 사기 싫어진다고. 그게 사람 마음이야. 여러분들 현대로템 올라가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올라갈 때 그죠? 하다못해 HD현대 혈렉이 올라갈 때 자 그 얘기를 계속 하잖아. 중간중간에 조정 안 보이는 때가 없어. 그죠? 여기서도 여러분들 이 가격일 때도 그지? 37만 원일 때도 37만 원에서 여기 이 가격에 여기까지 내려올 때가 얼마입니까? 24만 5천 원.
22만 5천 원까지. 여기 가격이 36만 원에서 22만 5천 원까지 급락을 하는 이 타이밍이 이런 타이밍에선 또 이런 종목을 하기 싫은 거야. 왜? 걔네들이 보는 건 뭐 차트만 보거든. 오, 차트 다 깨졌는데? 그죠? 차트가 다 깨졌잖아. 이 차트 보면 5일, 20일 다 깨졌고 60일까지 다 깼고 120일까지 다 깨져서 음봉 나오고. 그지? 이렇게 차트가 다 깨지니까 이거 안 하고 뭐야, 저 바닥에서 조금 올라오는 쪽으로 관심 갖게 된다고. 조금 더 떨어졌다가 더 가지. 물론 중간에 또 조정도 오지. 여기서 올라가 45만 원 갔다가 여기 또 왔잖아. 그제? 여기 22만 5천 원에서 45만 원까지 또 올라갔다가 또 내려왔잖아. 그런데 그런 흐름을 보면서 어떻게 됐어? 52만 원까지 또 갔잖아. 그러니까 뭡니까? 방송국에서 하는 애들이 얘기가 대부분이 뭐냐? 그 당일과 며칠을 부분에서 뭐예요? 아, 저쪽은 부담스러워요. 깨졌어요. 그거 미리 얘기하지. 올라갈 때는 가만히 있다가. 그죠? LG전자 사고 싶으세요? 편하잖아. LG전자. 주가가 그렇게 올라가는데도 지금도 올라온 것도 없네? LG전자 망합니까? 그지? 헬셀레님. 그런 애들이야. 걔네들은 대부분이 전부 다라고는 얘기 안 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니까 제가 뭐 다 모니터링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뭐 새로운 애들, 뭐 방송하는 애들, 걔네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환경이고 이토마토고 뭐야 머니투데이고 제가 젊었을 때 다 경험했었던 애들 아직까지 대부분 있잖아. 뒷북 치는 게 더 많았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도 섹터 매매 할 줄 모른다. 제가 보는 관점에선 그냥 많이 떨어져서 갖고 있다가 운 좋게 순환 다 타고 이거지. 실지 주도 섹터를 그죠? 5만 원이 10만 원 갔다고 비싸면 다 팔고 그 종목 안 보는 스타일들이고 매번 저 밑에 쪽 라인 종목을 매매하는 쪽 스타일이야. 그렇게 바라보니까 뭡니까? 지금 조방어는 안 되고 뭐예요? 저 밑에 있는 쪽 뭐 도대체? 저 밑에 있는 쪽 뭐? 어느 쪽을 가래요? 제가 궁금해서 그래, 헬슬리님. 뭐가 좋대? 어느 섹터가? 조방원이 다 끝났고 조선방산 다 끝났고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반도체? 자동차? 한마디로 엑스랄이다. 아시죠? 그런 거 믿지 마시라잖아. 그런 방송에 그제 시간 낭비하지 마시라고. 우리 길 가면 돼. 아시지? 더 사자는 것도 사면 돼. 그리고 그렇지 않아, 헬슬리님. 저는 주도지만 매매했었어. 주도 섹터만. 잘 생각해보면 주도 섹터가 올라갈 때는 부러워하다가 정작 조정이 들어오면 겁나서 못 사요. 안 사요. 그리고 또 그 주도주 쉴 때 조금 반등하는 섹터로 들어가려고 해. 그게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제가 얘기하잖아. 전력기기 안 죽습니다. 방산 안 죽어요. 조선 안 죽어요. 원전 안 죽어요. 어떤 상황이 오면 죽는다? 미국하고 결별을 하면. 그러면 죽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미국하고 우리하고 빠이빠이. 동맹관계 끊고 주한미군 철수하고 우리는 중국을 갑니다. 중국하고 가까워질 겁니다. 러시아하고 가까워질 겁니다. 미국은 저리 가. 이런 상황이 되면 그때는 망해.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주한미군 철수하고 그때 그렇게 되면 망하는 거야. 그러면 조선 조방원만 망할까? 조방원만 망할까요, 여러분들? 다 망해. 아셨죠? 그런 상황 되면 다 망해. 대한민국 주시장은. 뭔 말인지 이해하시지? 중국도 미국이 압박해서 저 흔들흔들거리고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미국이 그러면 중국이 미국이 우리나라가 그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확 가까워지고 미국을 결별하는데 그러면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 우리나라 압박을 하지? 그럼 버텨낼 수 있는 업종이 뭐가 있는데? 미국으로 수출 못하는 것만 압박할까요, 여러분들? 그런 상황이 되면? 한국을 고립시키려고 하지?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투자한 자금이 32%가 외국인인데, 그죠? 그 중에 미국 자금이 가장 많고, 영미계, 그럼 미국하고 보조 맞추는 유럽 자금 다 빠져나가고, 그러면 무슨 섹터가 버틸 건데? 그죠? 그건 최악. 그런 흐름이 아니라는 전제하에서는 지금은 주도 섹터 안 무너져. 아시지? 주도 섹터가 이렇게 세게 조정왔는데 거기서도 겁내고 못 사면 언제 살 거냐고, 주도 섹터. 다시 또 올라가면 살 거예요? 변두리 종목 들어갔다가?
응? 강세장에서도 조정을 보일 수 있다. 시장 지수는 지금은 조정이 뭐 세게 보인 것도 아니지. 고점 대비 2.5% 코스피 조정받은 건데, 그죠? 코스피 고점 대비 저점이 이제 6월 말에서 7월 달 이 타이밍에 지금 2.5%밖에 조정 안 받았어. 평균 5% 정도, 5% 이상 조정을 받는데, 그러니까 엄청나게 센 거야. 2005년이 요게 1차 상승 이후 조정 보이고 2차 상승 보이고 조정 보이고 3차 상승. 2005년입니다. 2021년. 2021년이 2020년 코로나 이후에 가장 세게 지수가 상승률이 높았었던 타이밍이야. 그리고 그 전에 2007년, 2011년, 2018년 다 1차 상승 이후 조정 그리고 다시 2차 상승을 보였었던 흐름을 갖고 간다고. 그게 정상 흐름이지. 이렇게 주도 섹터들이 각 해마다 놓여져 있는데 그것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가게 되면 주도주의 생명력이 길어지는 거고, 그죠? 올라가다가 영업이익이 꺾이는 흐름,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하락으로 가는 거라고. 그제? 우리가 어떤 산업이 새롭게 형성돼서 성장의 기대를 갖고, 그제? 그 섹터가 올라왔는데 그 섹터가 더 추가적으로 상승하거나 하락을 해도 제한적이려면 그 기대한 성장만큼의 실적, 매출의 성장과 영업이익의 성장을 보여줘야 돼. 처음에는 모든 테마나 성장 섹터가 내러티브, 좋은 이야기, 굿스토리를 가지고 올라가게 돼. 이 실적은, 그죠? 이후에 따라오겠지. 지금 이런 산업이 성장하니까, 그죠? 성장하면 실적이 따라오겠지 하고 같이 올라가는 거야. 그러다가 실적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그것이 테마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원위치하게 되는 거고, 실적이 꾸준하게 따라오면, 그지? 그 주도주의 성장, 상승의 시간이 길어지는 거야. 그걸 반증하는 표다고, 이게. 지난번에, 그제? 싱가포르 기업이 필리전서 말고, 타임님. 그 입찰 하나 했다가 싱가포르 그제 국영 조선소로 넘어갔잖아. 그래? 중간에 하나오션은 가격 매력이 없다 해서 중도 포기했고, HD 현대중공업은 끝까지 입찰했다가 탈락했고, 그죠? HD 현대중공업이 끝까지 입찰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빨리 레퍼런스를 쌓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야 그 다음 후발이 들어올 수 있는 그 부분이 있는 거라고. 그래서 어떤 새로운 그 거래처를 뚫는 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죠? 우리가 전력기기도 그 전력기기 공급하는 업체 그쪽 라인 부분을 보게 되면 항상 그 중요한 물품일수록 그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레퍼런스가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하나오션은 그거 뭡니까? 가격이 안 맞아서 포기했는데 완전히 미국이 안 좋아서 한 것처럼 그렇게 막 비하하잖아. 그게 아닌데, 그죠? 하여튼 이제 세 번째, 근데 속도는 조금 그거 하지, 그지? 올해 5, 6척이면 벌써 한 5번째 정도로 나왔어야 되는데 그거는 조금 그거 하긴 한데, 그래도 그런 우려를, 그죠? 우려를 없애는 수치가 나온 거지. 그래서 지금 미 해군의 7함대의 군함 MRO 일정 쭉 보게 되면, 그리고 신견님들은 하나오션도 지금 자리에서 77,500원 이하에서는 매수해도 돼. 아시죠? 하나오션 요 8만 원에 박아놨다고, 그지? 흔들릴 거 없고, 요 두 종목 위주로 밀려서 내려오면 또 사고, 요 흐름 보이면 돼. 아시죠? 전혀 이상 없어. 요 급락하고 나서 20선을 돌파하지 못한 상황에서 여기가 외바닥이잖아. 그러면 요 근처 어디에서 쌍바닥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흐름을 보일 거라고. 그래서 조선 쪽 라인은 지금 못 올라가게 고춧가루 뿌리고 있는 게 미포조선이다고. 그제? 얘는 조금 더 내려올 수 있는 범위가 있어. 그래서 지금 하나오션이 못 올라가는 거 있는 거야. 쟤 때문에. 그제? 그러나 얘는 이야기한 대로 주 월봉이 다 살아있어. 그제? 다 살아있어. 저 미포도 다 살고 있고. 그제? 그런 가운데서 얘는 뭡니까? 상선 쪽뿐만이 아니라 상선 쪽에 있어서는 매력이 크지 않다 그랬잖아. 조선 쪽에. 그쪽에 비중이 높은 쪽이 현대 미포나 한국조선 이런 쪽이잖아.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거지. 반면에 방산의 매출 비중이 HD 현대중공업이 4.45% 정도. 얘도 예바닥이고 여기 쌍바닥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저는 일반 조선 라인보다 방산 비중이 높은 쪽 HD 현대중공업이 4.45% 정도의 방산 비중을 갖고 있다면 하나오션은 9.5%? 그 정도의 방산 비중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여기서 외바닥. 그죠? 여기서 쌍바닥이야. 그래서 요 쌍바닥 라인이 여기 77,000원 요 정도 라인이라고. 이해되지? 그럼 여기 내려올 범위는 크지 않고, 그죠? 올라갈 범위는 요 20선 탁 건드리면서 돌아올 게 다음 주라고 보는 거고. 이해되시죠? 조선과 관련해서 누차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지? 미국이 아까 이것도 기억나시죠? 예전에 다 이야기한 거, 그지? 미국이 트럼프식 제국주의를 꿈꾸고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역을 원하는데, 그중에 이제 지금은 조금 이제 그 뉴스가 수면으로 좀 가라앉았지. 왜냐하면 이제 관세 때문에, 그죠? 그런데 그린란드와 관련된 이 소유권이나 지배, 이 흐름을 주장하는 부분, 그래서 이 북극권과 관련된 이야기도 했었잖아. 그죠? 그린란드 이 주변 이 부분에 자원이 엄청나다. 그지? 그래서 이 북극 항로를 개척하려고 한다.
그죠? 돈은 무진장 들겠지만, 그지? 여하튼 이 북극 항로를 개척을 하게 되면, 뭐 거기에 쉐빙선도 필요로 하고, 거기에서 자원들, 물동량 수송해야 되고, 그죠? 거기에 이제 LNG선, 그지? 뭐 이런 기본적인 흐름 부분들이 지금은 관세 때문에 수면 아래에 들어가 있는 거지만 언제든 이 해양패권, 그게 뭐 군사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죠? 이런 경제적인 부분에서 지금 북극해 주변의 미개발 자원 추정량이 석유 900억 배럴, 그죠? 뭐 천연가스, 액화 천연가스, 기타 광물 자원, 뭐 이거 추정인데 뭐 이거보다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겠지만, 그죠? 그래서 지금 북극 항로를 개척하면, 그죠?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현재 항로가 이렇게 우회적으로 이렇게 이제 인도량을 지나서 가는 거로 이래서 보통 뭡니까 40일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 북극 항로를 개척해가지고 북동 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게 되면 이 뭡니까 네덜란드 가는 부분에 있어서 뭐 30일 그러니까 한 뭡니까 그 소요 시간이 상당히 줄어들지. 북서 항로 쪽으로 가면 더 줄어들고, 그지? 여기 아니지. 요 북극 항로 쪽으로 가면 이렇게 돌아가는 것보다도, 그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쪽을 개발하는 이슈는 이제 관세, 지금은 원체 뭐 관세 너네 나라 얼마 뭐 이런 거에 휩싸여져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요 북극 항로와 관련된 뭐 북극 항로를 개척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죠? 여기 이제 그린란드와 연관된 부분에서의 자원 탐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올 거라고, 그지? 가장 우려하는 게 지금 그 발주 문제지, 발주. 그리고 그 신조상가가 조금 떨어지고 있다는 거. 그죠? 근데 이제 발주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상저하고, 왜냐면 이제 상반기에 그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좀 많았잖아. 그제? 그러면서, 최종 의사결정인으로 발주하는, 흐름이 조금 딜레이가 된 거지, 결국은 발주할 거고, 그제? 그러니까 이제 요 관세 협상이 마무리가 되어야 뭔가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해운 선사들도 눈치를, 그죠? 근데 기업 입장하고 또 주식의 가격하고는 또 틀릴 수 있는 거예요. 주주의 가치하고는. 그 부분과 연관해서 좀 보면 돼. 여튼 주요한 주말에 나온 뉴스로 보게 되면 유럽이 순매출 806억 원 넘는 대기업에 과세를 검토하겠다. 본사 소재지 상관없이 과세를 하겠다. 요거는 이제 아직 그 유럽의 27개국 회원국의 만장일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통과되진 않겠지만 지난번 디지털세, 그죠? 미국의 매길날이다가, 그죠? 과세 때문에 한 발 물러섰잖아, 이유가. 그죠? 그랬더니 이제 매출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과세를 검토하는 거지. 왜? 세수가 부족하니까. 그죠? 결국은 복지든, 그죠? 사회에 돈을 많이 쓰게 되면, 그죠? 그거 결국은 어떻게 메꿔야 됩니까?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는 거예요. 기업한테 걷든, 노동자한테 걷든, 그죠? 세수를 확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나중에는 다 세금으로 돌아오는 거야.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한 이 기업 입장에서는, 유럽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 부분에 있어서는 별로 좋은 뉴스는 아니고.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외인 선물 1000계약 아까 이야기할 때보다 뭐 지금 매수세로 아침 매도세에서 매수세로 전환되면서 매수의 비중이 조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오션과, 그죠? 이제 하나오션이 비슷한데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HD 현대중공업이 18일 날, 이번 주 18일 날 파업을 한다고 그러지, 그지? 그 뭡니까? 파업을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많이 내보내요, 여러분들이 회사 주인이면 좋은 이야기는 안 내보내지, 그지? 그렇지 않겠어요? 이 파업 쪽에 보면 이제 보면은 여기 현대자동차, 자동차 파업이 가장 세지, 그지?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상 흐름으로 보게 되면 자동차하고 조선, 이 파업이 가장 세다라고 볼 수가 있어, 그지? 금속노조 쪽 라인 부분이. 근데 그 파업도 옛날에 비하면 파업의 강도는 그렇게 크지 않아. 왜냐면 옛날에는 뭡니까? 그 정치투쟁, 그죠? 그거하고 상당히 많이 그 노조가 욕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 그죠? 정치투쟁을 너무 세게 하면서 노조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그 파업이나 쟁의 활동이 아니라 정치투쟁을 많이 하는 쪽. 그래서 이제 규정노조 뭐 하면서 현대차나 뭐 조선 이런 노조들한테 엄청나게 그 국민적 시각이 안 좋았었던 때도 있었고, 옛날 같은 경우에는 현대중공업이, 그지? 그 파업을 하게 되면 그 현대 계열사들, 그죠? 제조업 계열사들 뭐 거의 동조 파업하고 뭐 난리 부르스를 쳤잖아. 그런 파업을 연상을 하는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노조들의 그 파업 강도가 약화됐지. 왜냐면 이제 2000년대 들어서부터 특히 이제 2010년 이후 뭐 회사에 취직한 부분들 그런 20, 30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치투쟁에 대해서 반감이 많고, 거기다가 또 하나는 HD 현대중공업이 뭐 HD 현대중공업 뭐 HD 현대 건설기계, 그리고 뭐 이렇게 이 회사를 좀 쪼갰다고, 그러면서 그 파업은 결국 뭡니까? 사람 수가 가장 중요하지, 그치? 그래서 옛날보다는 그 동조 파업도 약해졌고, 그런 가운데에서 그 파업을 참여하는 인원들도 상당히 줄어들었어. 거기다가 지금은 뭐 그 일용직들 부분이나 또 이 해외, 그죠? 해외 그 채용, 그러니까 해외 채용이라고 하면 안 되고 뭐라 그러나 그 국내에, 그죠? 노동자들 중에 조선 일을 하고 있는 중에 그 동남아라든지 뭐 저기 저 뭐야 우즈베키스탄 뭐 이런 쪽 그런 부분들이 해외 인력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옛날 외국인 근로자, 도시나무꾼님 이게 나이가 들면 용어 생각이 잘 안 나.
그냥 막 머리가 복잡해져가지고 옛날 같지가 않네. 매 순간순간 그 용어가 잘 생각이 안 나. 하여튼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옛날만큼 파업의 결속력이 약해졌지, 그죠? 근데 이제 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냐면 그 지난번에 그죠? 조선의 뭐 안 좋은 얘기들 수지가 별로 적다 뭐 한 이야기가 사실 1, 2주 전부터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 그제? 좋은 얘기보다는 특히 한국경제신문, 그죠? 한국경제 그 언론사 한국경제 같은 경우에는 현대 이 현대가의 투자 부분이 많아, 지분이. 그래서 특히 환경 중심으로 해서 이런 파업 같은 경우에는 그 산업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고, 뉴스에. 옛날에는 무지 심했었지. 지금도 저는 일부 그런 부분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죠? 왜냐면 파업하고 있는데, 파업하려고 그러고 있는데, 그 업황 좋고, 그 기업이 뭐 수지가 무진장하고 계약 체결 임박했고 이런 좋은 이야기를 내보내면 협상이 제대로 되겠냐고, 노조하고. 그죠? 어렵다. 그죠? 업황이 어렵고, 기업이 경쟁력이 뭐 그죠? 관세, 환율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안 좋다. 그러니까 니네들 좀 양보해라. 이런 언론 플레이를 하게 된다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이 일정 정도 있는 거야. 그런데 실제 지나고 보면 파업이, 그죠? 이때 학교에서 파업해보니 얼마나 열심히 잘하겠어요. 그지? 돈 주고 나가서 한 2시간만 서 있어 보시라래. 얼마나 힘든지. 그죠? 그런 부분 보게 되면, 그리고 또 항상, 지나고 보면 파업이다 뭐다 할 시끄러울 때가 그 종목, 그 기업, 그 산업에 있어서 가장, 안 좋은 이야기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뭡니까? 싸게 사는 유치인 때가 많고, 물론 이제 뭐 극단적으로 치닫아서 뭐 사업장 폐쇄니, 직장 폐쇄니, 뭐 이런 흐름으로 가면 그거는 이제 공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 죽으라고 나온 현대제철도 올라왔잖아. 그죠? 조선이나 방산, 원전 이쪽은 좋은 거지. 이해되지? 그러면서 뭡니까? 이 주주환원, 이 연결된 부분에서 가장 먼저 세게 올라왔었던 애가 누구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야. 저 PBR이나 이런 배당 성향 높은 쪽 라인 부분들이 흐름 부분들은 뭡니까? 올라갈수록 매력이 좀 떨어지는 거야, 사실. 제가 이야기했죠? 배당을 많이 하는 주식, 배당 성향이 좋은 주식이, 그죠? 주가가 올라가면, 그러니까 내가 시가총액이,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시가총액이 10조였어. 10조였을 때 뭐 한 5천억 배당을 했다 이거야? 그러면 15조로 올라가면, 시가총액이 15조로 올라가면, 그죠? 배당을, 쉽게. 10조였, 그러니까 지금 시가총액이 10조였는데, 5천억에 배당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러면 시가총액이 20조 올라가면 배당을 1조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 물론 기업이 영업이익을 계속 잘 내고 있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 그죠? 그런데 주가가 20조에서 시가총액 10조에서 20조로 올라가면 20조로 올라갔는데 배당을 옛날처럼 그냥 5천억으로 하면 배당 수익률은 낮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저 PBR이나 배당 관련주는 주가가 올라가면, 그죠? 더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라고. 거기에다가 어제 장중에도 이야기했지만 여항구 통상자원부 장관이 시간 때문에 실리 희생하지 않을 거고 8월 1일 날 25%의 상호관세가 부과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거는 뭡니까? 이건 군불 떼는 거야. 뭐, 그지? 저는 군불 떼고 있다고 봐. 25% 맞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죠? 이제 미국이 지적한 한국의 주요 농산물 규제, 뭐 소고기라든지 쌀, 뭐 이런 부분들, 그죠? 이거를 양보를 해주고, 다른 뭐 방위비나 지금 미국은 하나 여기서 뉴스를 보게 되면 미국 상원에서 뭡니까? 주한미군 철수 못하게 대통령 독자적으로, 그죠? 의회 승인 거치게끔 이거 뭐 법안 뭐 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는, 그리고 전작권 환수나 이런 문제는 조금 수면 아래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그 우려는 조금 덜 할 필요가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비관세 장벽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거를 양보를 하기 위해서도, 그죠? 이제 이 정부가, 그죠? 그냥 내주면 뭡니까? 여기 이 규제를 풀었을 때 피해를 보는 농민이라든지, 그죠? 이런 쪽에 명분이 없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두드려 맞고, 그리고 나서 풀어주는 그런 수순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 이 말 뜻 이해하죠? 제가 설명을 잘 못했는데, 왜냐면 지지 기반 쪽이, 그리고 여기에 연관돼서 조금 영향을 받는 쪽을 보게 되면 곡창지대 쪽 라인이 아니야. 그게 전라도고, 그죠? 그게 이재명 정부의 핵심 지지 지역인데, 그냥 뭡니까? 물렀으면, 그지? 그냥 협상이 통과돼서 이쪽 라인을 양보를 해버리면 열받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런 얘기 나오니까 말이 나오는데, 그죠? 그러니까 일부러 맞고 두드려 25% 맞은 다음에 하면 명분이 생기잖아. 그지? 최고 안 좋았을 때는 제일 좋은 게 우리나라가 아니고, 그죠? 일본이었으면 좋은데, 그지? 그러니까 이런 관세에 대한 문제가 조금 있단 말이지. 그런 가운데에서 미 통상 총책 베센트가 주말에 일본을 방문하는 게 그냥 한가에서 오는 게 아니야. 물론 이 오사카 엑스포 때문에 오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17, 18일 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리는 20개국 G20 재무장관에 의해 불참하면서까지 일본으로 오는데, 그제? 그날이 공교롭게 참여선거 전날이잖아, 그제? 그러면 일본에게 와서 일본에 그냥 엑스포 한가쪄서 지금 재무장관 회의에도 불참하고, 그죠? 엑스포 구경한? 그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가해? 베센트가 지금? 그러면 그거 선거 앞두고 뭔가 일본하고 잘 협상 토상과 관련된 한다면 일본이 25% 관세에 맞는 거에서 빠지면 아까 이야기했었던 EU나 인도, 우리나라 여기 쪽으로 축소가 돼 버리잖아. 이런 부담 요인에 대한 부담이 일부 있다는 거야. 말하는데 이것도 조금 영향이 있었을 거야.
무슨 거냐면 방산하고 조선 이쪽 라인에 조금 영향을 줄 수 있는 왜 이제 ETF가 신규 상장 ETF가 7월 15일 날 요게 이제 놓여져 있었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조선 쪽 라인하고 방산 쪽, 그지? ETF가 이제 발행을 하면서, 그죠? 지금 신규 상장 그때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조금 주가를 억누른 그런 요인도 좀 있다고 봐, 그죠? 지금 그 조선업 대표 기업 그 중에 이제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HD 한국조선해양이 20% 비중을 할당받아서 탑3 종목으로 편입되어 있고, HD 현대미포와 HD 현대중공업, 마린솔루션, 하나엔진 뭐 해서 이제 그 조선과 연관된 종목 부분들 해가지고, 그죠? 요 발행을 한단 말이지. 그래서 지금 요런 부분들 때문에도 좀 새로 편입해서 들어가기 위해서라도 그제 조금 주가를 물론 뭐 파업 영향도 일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 부분이 들어오게 되면 패시브 자금이긴 해도 나름 양호할 수 있는 거지. 그죠? 방산 쪽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서 지금 주가는 거의 뭐 바닥 어제 이야기한 쌍바닥을 만드는 흐름 부분에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 그죠? 차트를 한번 보시면 보지. 방산과 왜냐하면 방산하고 조선하고는 이제 순수 상선 쪽이 아니면 거의 이 흐름 쪽 라인 부분이 비슷하게 움직이니까 그죠? 지금 뭡니까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외바닥 여기서 쌍바닥을 만드는 과정이다 했잖아, 그지? 그기는 효성중공업이 1등인 게 분명하고 그죠? 실적으로. 근데 오늘은 얘가 아니라 낙폭이 심했었던 애들이, 그지? 근데 얘도 여기 쌍바닥이잖아. 여기 외바닥이고 여기가 쌍바닥 흐름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 응? 그리고 그 전에 올라오던 속도로 종목들이 막 올라가는 걸 기대하면 안 된다. 지금 그런 위치라고.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답답하지만 지금은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타이밍이야. 응? 그러면서 뭡니까? 어제 원전하고 방산이 전력기기가 먼저 반등을 했으니 오늘은 조선 차례랄이잖아. 현대미포가 먼저 뽑아주잖아. 가장 먼저 떨어졌던 애들이. 그제? 조선 쪽 라인에서도 가장 세게 과격하게 뒤에 떨어졌던 애가 누구였어요? 미포조선이 끌고 내려왔던 거 아니야. 그죠? 오늘은 조선 반등하는 타이밍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월봉을 딱 보면 쉬어서 얘도 월봉이 이렇게 지금 최근에 이렇게 세니까 그렇지 그 전에 이렇게 딱 보면 월봉에서 한마디씩 크게 올라가면 그죠? 너프로 횡보 크게 올라가면 횡보 조정 그죠? 그거 보이면서 다 올라왔어 월봉에 그죠? 그러다가 이제 요번에 가스 개폐기 있잖아요. 절연 개폐기인가 뭔가 그죠? 그게 미국 시장에서 쇼티지가 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지금 효성중공업이 초과 변압기보다 그 절연 개폐기 그 부분이 지금 두각이 돼가지고 세게 올라온 거고 그죠? 나머지 HD현대일렉이나 이런 쪽 라인은 지금 조정이잖아. 그죠? 그냥 변압기 쪽만 하고 있는 쪽, 배전기 쪽 하고 있는 쪽도 힘이 그렇게 세지는 못하고, 그죠? LX일렉도 마찬가지고, 산일전기는 좀 세지만, 그지? 산일전기는 캐파를, 그 이전까지는, 그죠? 캐파가 부족했었는데, 올해 2월달에 캐파 증설을 했다고, 그죠? 그래서, 수주가 더 받으면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죠? 캐파 여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조금 올라온 거고. 하루 이틀의 차이인 거지, 크게 달라진 거 없어. 여러분들 답답하실 거야, 시장이. 답답할 거 여러분들 이야기했잖아. 왜? 지금 3200포인트 근처에 올라왔는데 어떻게 2400에서 3200 올라오는 그 속도로 주가가 올라가겠냐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지루하고 재미없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도 저쪽에 뭡니까? 바이오 쪽에서 한 알테오전 쭉 고점 돌아서 나왔고 그때 돌아 나온 게 리가켄 바이오. 그죠? 그게 쉬니까 기술 라인에서 펩트론. 이쪽이 돌아 나온 거고 그러면서 대형주 유한양에까지 지금 들어온 거라고. 대웅제약하고. 그지? 그런데 오늘 거의 이 바이오 쪽도 올 만큼 왔다. 그러면 실적주로 간다리잖아. 골격이. 요새 주가 비실비실하니까 답이 잘 없는데 저는 하나오션 더 샀으면 좋겠어. 헬스일리님 이 이야기 한 거에 제가 이 이야기 어제 방송에서도 자세히 안 했어. 공개 방송에서도 자세히 안 했어. 여러분들한테만 했잖아. 자세히. 응? 똑같은 자료를 갖고 가도 이야기 다 안 한다고. 여기서 골격이 뭡니까? 유동성 효과로 올라온 애들이. 그제? 그게 기계. 그죠? 증권. 이런 쪽이야. 그제? 회색이 아니라 이 연한 회색. 응? 그런데 실적 효과가 이 진한 색. 그 진한 색에 그죠? 조선은 실적 쪽이 크게 반영돼서 올라왔지만 유동성에 대한 부분은 반영이 안 됐다고. 그래서 더 올라갈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뭡니까? 자본시장 개정법 이쪽에 들어가면 안 된다리잖아. 그지? 실적주에 조선, 방산, 그죠? 원전, 전력기기 이쪽을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조선으로 집중한 거고. 이해돼요? 가장 저평가된 애가 누구냐? 조선, 방산. 응?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 이 기계는 전력기계가 아니라 현대인프라코아 이런 거 있지? 그지? HD 현대 건설 기계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유동성 걔네들이 많이 올라온 거고 실제로는 조선과 방산이 가장 유동성 효과를 못 받았단 말이야. 그 유동성 효과를 받으면서 올라온 애들이 법 개정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은행, 증권, 보험, 지주사 이런 쪽. 아시죠? 그런데 지주사 쪽 라인 부분 오늘 SK스퀘어가 고춧가루를 뿌려서 그렇지. HD 현대나 그죠? 하나나 LS 이런 쪽 라인은 너무 크게 우리 안 해도 돼. 아시죠? 그러면 오늘 1순위 매수는 누구야? 누구여야 돼? 하나오션이지. 여러분들에게. 그죠? 알테오전 고점 돌파하기 전에 이야기 다 해줬잖아. 그지? 펩트론하고 리가켄 바이오, 그죠? 이런 쪽 돌아 나갈 거라고. 근데 저는 싫어. 왜? 하여간, 지금은 인내하는 시간이야. 아셨죠? 인내.
지수가 횡보 조정 그러면서 섹타가 월화수목금 다 틀려. 응? 월화수목금 장세라고 월요일 틀리고 화요일 틀리고 수요일 틀리고 목요일 틀리고 왜? 지수가 올라와 있으니까 부담스러우니까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이쪽 갔다 저쪽 갔다를 하는 거야. 섹터가. 이해되죠? 그런 라인에서 뭡니까? 제대로 실적과 자리를 잡은 쪽을 공략하면 된다고. 오케이? 굿세어라 하나오션. 응? 시장 지수가 안 좋을 때 힘낼 거라리잖아. 누가? 조선이나 방산이. 그죠? 땡큐야. 차라리 시장 지수가 이렇게 비실한 게 이제 기간 조정이 일정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 PBR, 그죠? 저 PBR이니 뭐 상법 계정이니 이런 주식은 가격이 올라오면 매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응? 실적주는, 그지? 실적주는 주가가 올라가.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캐파 증사를 하든 업황이 좋아져서 또 실적이 올라가. 그러면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되는 거지만 이 장부 가치, 그죠? 우리가 주식의 가치를 이야기할 때, 그죠? 이 PBR, 장부 가치, PBR, B가 북가치 아니야? 북밸류라고. 그러니까 성장성이 없이 그냥 회사가 꾸준한 영업이익을 달성을 해서, 그제? 그 흐름을 가지고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이거 가지고 올라온 건데 걔가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죠? 그 정당하게 PBR을 어느 정도 줄 거냐? 그죠? 그래서 국가가 법안을 만들어서 나름 열심히 해도, 그지? 주가가 올라가면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안 한 것 같아서 제가 그죠? 어제 공방에서 설명을 했는데, 그지? 무슨 얘기냐면, 실적주는 더, 주가가 많이 올라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실적으로 증명하면서 올라가는 건데, 그게 PER이잖아. 그죠? PER. 그지? 이 종목과 이 섹터에, 지금 이 업황이나 이 기업의 실적 흐름 속에서 얼마만큼 미래 가치를 줄 거냐. 그죠? 그래서 그 PER을 몇 배 줄 거냐, 10배 줄 거냐, 20배 줄 거냐,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미쳐가지고 90배를 넘게 줄 거냐. 그지? 너무너무 원전을 좋게 보니까 90배를 넘게 지금 있는 거 아니야. 그죠? 반면에, 그제? 이런 은행이나 증권, 보험 이런 쪽은 성장성이 있는 주식들이 아니야. 지주사도 마찬가지고. 그죠? 걔네들이, 지주사는 조금 틀려 그래도. 왜? 자회사에 대한 실적 이런 것들을 가미해서 가니까 자회사가 실적이 좋고 주가가 올라가면 따라서 지분가치도 올라가니까 조금 틀린데, 은행이나 보험, 증권 이런 쪽은, 그죠? 지금 올라온 게 걔네들이 성장성이 좋아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PBR 장부가치가 높아지면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죠? 그래서 제가 계속 PBR 몇 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런 의미야. 그죠? 그래서 같은 섹터에서도 PBR이 되도록 낮은 거는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이 있고 떨어져도 제한적이지만 PBR이 은행, 증권, 보험 전체적으로 1배 이상이면 엄청 비싼 거지 솔직히. 성장성도 없는 섹터들이. 안 그래요? 맞아. 미국하고 비교하면 1배 이하면 싼 거 맞아 우리나라가. 그지? 일본하고 비교해도 중국하고 비교해도 그지? 적어도 대만하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비슷하니까 1.5배만 돼도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PBR 1.5배만 돼도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5.0포인트 갈 수 있는 건 맞아. 근데 그만큼의 가치를 줄 수 있느냐? 1.5배를 전부 다 일률적으로. 그지?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지? 그러면 지금 PBR,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PBR이 4.92배야. 이런 거 다 떨어져야 되게? 그죠? 하나오션이 PBR이 4.92배야. 그리고 전부 다 1배 이하, 이런 쪽만 매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하러 성장성 있는 주식을 매매합니까? 그지? 그냥 장부가치에 의한 주식만 매매하지. 1배 이하는 무조건 사야 돼? 그지? 우리 그냥 0.52배야. 무조건 사야 돼. 딴 거 다 팔아서 얘만 사야지, 그러면. 그죠? 그런 거 아니다고. 그지? 특히 은행이나 보험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올라가면, 배당, 그죠? 주가가, 우리 그냥 예로 10,000원이었던 주식이 옛날에는 배당을 1,000원씩 줬다. 근데 20,000원 올라가. 20,000원 올라가면 2,000원씩 줘? 배당을? 아니잖아. 그죠? 만 원이었을 때 1,000원, 주당 1,000원 줬었던 부분이라면 얘는 이익의 안정성 때문에 그만큼을 줬는데 주가가 20,000원 올라간다고 2,000원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야. 20,000원 가도 1,000원 배당을 하는 거라면 시가 배당률이, 그죠? 주가가 10,000원이었을 때보다 낮은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면 매력이 없어지는 거라고. 잘 살아있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되돌아 나오는데 거래가 조금만 더 실려야 되는데, 그지? 그래도 내려올 때 요 내려오는 라인에서 거래량이 없었잖아. 그지? 요거 잘 보시면, 그죠? 요 라인에서 거래량이 크지 않았었던 지역을 이제 여기서 거래량을 이렇게 늘리면서 소화를 하면서 돌아 나가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일단 요 정도, 그죠? 요 어디쯤 가가지고 20선이 지금 21평선이 요게 20일 평균이잖아. 그죠? 지금 약간 내려오려고 하는 거를 빨리 올라가서 요 20선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림으로 만들어져야지. 그지? 지금 오후장 부분에 81,900원 갔다가 살짝 밀렸는데 전혀 이상 없어. 크게 없는 상황이야. 일단 하나오션을 보게 되면 뭡니까? 아침에 이야기한 대로 21평선의 지지 확인을 받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지. 근데 크게 이상이 없는 상황이고, 어제 상승할 때 거래량을 발생시켜놓고 거래량을 줄여놨기 때문에 크게 주 월봉도 어제 다 본 거잖아, 그지? 주 월봉도 다 살아있는 상황에서 일봉에서 지금 섹타
부분에 힘을 받지 못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그 호재, 좋은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호재 나오면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그런 형태다 지금. 이제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뭡니까? 저런 뭐 8만 500원 이하에서는 지금 또 계속 매수야. 아시죠? 아침에 매도 쪽 라인 본 건 뭡니까? 요게 그냥 반등해서 올라가게 되면 조금 이 83,000원, 85,000원 요 사이가 한 번은 걸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 요 가격 라인이 요 날이 이제 그 거래 없이 확 끌고 내려온 날이거든. 그죠? 여기가 저가 요때가 그 뭡니까? 조정을 딱 시작하는, 그러니까 요 위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지금 상당히 걸리는 거지. 이 위치가 사실은 박스권 상단이었는데 그 부분을 돌파하고 지지가 성공이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성공을 못하니까 그죠? 다시 원위치로 박스로 들어왔고 박스의 중심 가격 라인에서 지금 되돌아 나가는 가격이거든. 그래서 이제 이 위치 가격 라인이 뭐 83,500원에서 84,000원 뭐 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한 번은 저항을 받는 자리인데 음봉이면 매수지 뭐 그죠?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대만에서도 뭡니까? 수주. 수주가 우려였었는데 수주 부분도 들어오고 있고 그죠? 다만 이제 오늘부터 HD 현대중공업의 파업이다 뭐 해도 뭐 그 부분은 파업 부분을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고 그 얘기는 다 아시잖아요, 그제? 보내드렸었던 내용이니까 하나오션이 2조 2천억, 대만발 컨테이너선 7쪽 수주 서명만 남았다,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중국 조선 굴기 속에서 기술 공백이 일어나는데 한국이 뚫을 25조 시장, 그러니까 이 조선과 관련된 기자재, 그쪽 부분에서 중국 자체의 국산화율이 되게 낮은데 그런 부분에 이제 친환경과 관련된 시장에도 엄청난 시장 흐름이니까 거기도 우리가 뭐 일정 정도 역할을 담당할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사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문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발주가 조금 감소된 건 분명해. 맞아. 그 이야기는 그죠? 지난번에 한번 어느 회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발주가 조금 안 나오고 있다. 그죠? 그런데 그 부분은 시간의 문제다라는 쪽이야. 왜냐하면 지금 액화천연가스 신규 발주가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LNG 운반선 해체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그러면 이 LNG 운반선 해체를 계속하게 되면 뭡니까? 그쪽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후에 발주가 나오는 부분인데 지금 그것에 대한 시간차가 진행되고 있다. 그 내용이다고. 그지? 그래서 그럼 이거 보게 되면 작년에 8척이 폐선됐는데 올해는 7월 초까지 작년 전체 수준에 도달할 부분. 뭐 이런 부분들로 보게 되면 결국 시간의 문제지. 다시 발주가 나오는 부분은 예정된 부분이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필리조선소 그제? 하나오션이 40%, 하나시스템이 60%를 투자한 이 하나 이 필리조선소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여기가 이 그림이 하나 필리조선소 4도크에서 다목적 선박이 건조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도크에 하나라는 이 골리앗 크레인이 움직이고 있다. 뭐 요 사진이지.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나름 이 생산관리 기법과 공동 최적화 시스템을 적용하면서 지금 생산성을 최대 4배까지 끌어올리는 그 흐름으로 가고 그러면서 이제 미 해군 함정 건조까지 노리고 있다라는 내용이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대형 주중 2025년 2분기 영업이익 및 순이익 조정 상위 30% 종목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뭡니까? 요 하나오션도 그제 2025년 2분기 영업이익 추정치 7월 9일 기준으로 봤을 때 2,700억 그래서 조정률 9% 해서 지난 그 추정치 2분기보다 조금 높아졌다. 그제? 그래서 이익 추정치가 양호한 쪽 라인의 종목 중에 하나오션도 신규 편입되고 유한양행도 신규 편입되고 LG 플러스, HD 현대중공업 다 이제 편입되는 그런 흐름이 진행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우려할 부분이 아니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이 선박법 부활 속에서 하나필리조선소가 미 해군 전투 지원함 수주 본격화를 위해서 노력 중이다. 노력은 계속 열심히 하겠지 회사가 그죠? 그건 뭐 당연한 거고 그런데 실제로 그 부분에서 제대로 되려면 기본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잘 되고 그 관세 협상의 지렛대로 조선이나 방산이 얼마만큼의 역할을 하면서 들어가느냐, 그죠? 그것에 대한 흐름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죠? 저는 한미 협상이 잘 되는 흐름, 그 흐름은 결국 조선이 올라갈 수 있는 배경, 잘 되면 조선이 반드시 올라가는 타임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잘 안 되면 진통이 있겠지만, 잘 안 되면 진통이 있는 거지 다른 산업은 더 문제지. 이해되시죠? 왜? 미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우리나라 조선인데, 그죠? 잘 되면 그 수혜는 우리나라 조선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고, 그죠? 다른 쪽에서는 관세를 다소 낮추는 인하의 효과를 보는 거지만, 안 됐을 경우엔, 그죠? 진통이 있을 경우엔 다른 쪽은 대소비자하고의 역할을 이기 때문에 더 큰 데미지를 입지만, 이 조선 쪽은 그 안 좋았을 때의 영향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다. 좋았을 때는 크고. 이해되십니까? 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그 보내드린 내용 다 보셨죠? 뉴스, 그지? 어제도 그 하나 오션과 관련돼서 뭐 주말에 나온 뉴스들이 꽤 많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 그제?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도 여기 캐나다와 연관된 캐나다 잠수함 60조와 관련된 이야기 이전에도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죠? 지금 아직 뭐 구체적인 뭐 그건 없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단초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게 어제 뭐 그 앞부분에 선박법 부활하고 하나 필리조선소가 미 해군 전투 지원함 수주 본격화를 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에서 뭡니까? 2025년 2분기 영업이익 부분에서 그 상향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오늘 아침 6시에 이제 나온 뉴스를 보게 되면 현지에 하나오션이 공급망을 확보하고 있다. 공급망을 확보한다는 건 뭡니까? 이후 이제 그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 입찰전을 앞두고 나름대로 이 캐나다의 요구에 일정 정도 응하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 거냐라는 부분이고, 또 거기에 같이 이제
딱 밀어놓고 착착착 올라왔잖아, 그제? 그러니까 이제 요 자리가 84,500원 요 위치를 이제 돌파를 해서 안착을 하면 아주 안심이 되는 거야. 아시죠? 주봉에. 근데 그거에 앞서서 월봉이나 흐름을 보게 되면 딱 3개월 주종 보이고 탁 돌아 나오는 거니까 전혀 그거 할 게 없지. 일봉에서도 지금 뭡니까? 금요일에는 이제 그러니까 양봉이 여튼 하나, 둘, 셋 금요일까지 올라오면 쉬는 타이밍이었던 거고 여기서 딱 쉬어줬으니까 돌아 나온 거라고. 그러면 금요일 장중 최고점인 82,900원만 깨지 않으면 이건 이 위 그림으로 에너지가 모여져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으로 바뀌는 거라고.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잘 갖고 있어. 흔들리지 말고. 뭐예요? 하루 종일 여기 84,000원에서 뭡니까? 지금 잘 뭘 하고 있는 거야? 물량을 걷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여. 아시지? 여기서 물량을 잘 걷고 있는 중이다. 요 가격 내에서. 이해되시지? 왜? 그거 아니면 이 자리를 바로 못 왔어. 82,900원을. 82,900원을 돌파해서 올라왔다는 건, 여기를 돌파해서 올라왔다는 건 여기서 움직이다가 한 번 더 돌아간다고. 아시죠? 그게 오늘이든 내일이든 흔들릴 거 하나도 없다. 오케이? 지금 여기서 매집을 잘 하고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 자리에서 뭐 우리가 월봉, 주봉, 일봉은 다 보고 있잖아, 그지? 분봉으로 딱 띄워놓고 요 4, 5%딱 놓고 뭡니까? 물량을 거둔 거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 왜? 월봉이 지금 월봉 모양은 너무너무 이쁘게 잘 만들어놨고 주봉이 이번 주가 왜 주봉이 돌아야 되냐면 이번 주가 상승을 해야 되는 타임이냐면 5주 이평선이 그죠? 빨간 라인이 5주 이평선이란 말이에요. 요게 오늘 이번 주 주간에 양봉이 나오지 않으면 이게 밑으로 꺾여. 이거 잘 보시면 왜냐면 5주 이평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나가버린다고. 여기에 여섯 번째 있는 이게 이제 주봉 가격에서 빠지기 때문에 이 가격이 이 위에 놓여져 있어야 정배열을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그제? 그 상황인 거야. 그래서 이번 주 주간 라인 부분에 이제 적어도 뭡니까? 요 라인 기본 추세였었던 이 위치. 그제? 요 라인 부분까지 이제 돌아서 나와주는 게 가장 좋은 그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돼. 근데 뭐 내일 그죠? 갭상승을 해서 87,000원 라인 부분에 딱 맞으면 뭡니까? 조금 음봉이 날 수는 있어도 일단 주봉에 돌린 거기 때문에 전혀 이상이 없어. 이해되시지? 무슨 얘기인지. 그게 그 자리야, 이 자리. 올라가도 할 일 없고 떨어져도 할 일 없는데 그죠? 그러면 뭐 하나오션과 관련돼서 이야기나 좀 필리조선소 조선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자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회사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사실 이제 필리조선소 관련해서는 뭡니까? 다 알고 계시지? 하나오션이 40% 지분, 하나시스템이 60% 지분 이렇게 해서 들어간 거잖아. 그죠? 근데 지금 필리조선소 건조 능력을 보게 되면 한 해에 그죠? 1.5척. 그지? 그런데 지금 10척으로 늘리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 기사로 계속 봤잖아. 그죠? 사실 미국에서 조선을 건조를 하게 되면 한국의 건조 비용이 5배 정도 더 높게 나와. 왜 그러냐면 이 시간당 급여가 그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3배. 그지? 시간당 22달러인가. 그죠? 그래서 인건비가 헐 비싸다고. 그죠? 선진국일수록 여러분들 물가가 높고 인건비가 비싸다는 거 다 알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에 그 공장을 두지 않고 멕시코나 캐나다에 두고 있는 이유도 인건비 때문이 그렇고. 그죠? 그러니까 뭐 조선뿐만이냐고. 그 배를 만드는데 필요로 한 게 가장 여러분들 배를 만드는 나라는 어디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중국, 우리나라, 일본. 그지? 그 정도가 핵심이잖아. 지난번에 마켓 쉐어 봤잖아. 글로벌 마켓 쉐어. 그죠? 중국이 75%, 80% 가까이 되고, 우리나라가 17%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일본이 뭐 한 4, 5% 정도 되고, 그죠? 나머지는 싱가포르니 이런 쪽 조금씩, 미국 이쪽은 마켓 점유율 예상도 못하는, 수치도 아주 미미하고. 그게 왜예요, 여러분들? 조선은 철강사가 있어야 돼. 철강이. 아시죠? 응? 철강. 배를 만드는데 철강이 가장 많이 들어가잖아, 후판. 응? 우리나라는 포항제철, 포스코라는 철강 회사가 있잖아. 현대제철도 있고. 그죠? 중국도, 일본도. 그지? 근데 철강이 없는 나라도 무진장 많아. 대부분이지. 그지? 그러면 여러분들 철강을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지 못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해외에서 그죠? 철강석 가격부터 시작을 해서 그거에 따라서 글로벌 경기 동향에 따라서 물동량에 따라서 이 선박 가격이 왔다 갔다 하듯이 철강 가격도 왔다 갔다 하는데 철강을 공급하는 가격 라인도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 그런데 해외에서 수입하는 부분이라면 지금처럼 관세나 이런 영향이 크면 그 변동성을 어떻게 감당하겠냐고, 산업이. 그죠? 그래서 철강이 막강한 나라가 조선을 갖고 있는 경우가 주단 말이야. 기본이. 그지? 하나오션이 7월 16일 날, 그죠? 필리조선소, 요 부분을 공개하는 행사를 가졌잖아. 그러니까 오늘도 사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죠? 딱 835 사라질 때가 여기잖아. 그지? 835면 어디야? 가운데면. 여기네. 그 위치가 요 위치였잖아. 왜? 어제 제가 얘기했잖아. 하루 종일 여기서 물량을 걷었다고.
그지? 거든 하단이 83,500원이잖아. 이해돼요? 분봉으로 보면. 근데 분봉으로 우리가 매매하기는 그렇지. 그지? 주도주 매매하는데 분봉 보고서 매매하는 건 좀 그렇고. 여튼 뭐예요? 어제 하루 종일 매수했었던 데의 하단. 그러면 이제 얘가 여기서 박스였으니까 이거 돌아나가면 여기가 상단. 그지? 여기에서 그죠? 왜 그러면 계속 그렇게 부담이 있는데도 하나오션을 자꾸 강조하고 지금도 들고 있느냐? 왜 수출주들이 안 좋은데도 그죠? 자 이제 그러면 그 속에서 뭐야? 협상이 체결이 잘 된다라는 가정을 보게 되면 뭡니까? LNG선 쪽 부분에 있어서의 이 우리나라든 일본이든 EU든 그죠? 미국하고 LNG 수출이 확대될 거라고. 그렇게 되면 지금 지연됐었던 LNG 발주도 늘어날 거고. 그죠? 그러면 그런 수의 부분들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그제 특성과 관련된 내용들은 어제도 이야기한 거고 그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올 때는 크게 염려할 거 없어. 아시죠? 오늘은 그제 낙폭과대에 있었던 자동차 쪽에서 좀 반등을 하고 그제 그리고 어제 2차 전지든 저 전력기기든 다 급락을 했잖아. 그제 그 부분에서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쪽은 그렇게 세지 못한데 시장이 제한적 반등이다라고 막 반등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반등이 아니야. 아시지? 그런 라인이기 때문에 지금은 절대 쫓아다니면 안 돼.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7월 23일 주식 못할 환장했어요. 그죠? 8월 1일 확인하기 타도 늦지 않다. 그죠? 그러니까 수출주들은 그거 보고 결정을 해도 늦지 않아. 응? 니케이가 이 15% 관세도 응? 근데 HL 플러스님 뻥 뜯기고 좋다. 근데 그만큼 이제 미국이 중요한 나라인 거지. 응? 왜냐면 미국이 수출 못하게 하면 망하는데 뭐 응? 어쩔 수 없지. 15%라도 내부 그 시장을 들어가려면 그죠? 그만큼 미국이 소비국가 그제 소비국가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삥 뜯겼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제? 그죠? 나쁘게 얘기하면 삥 뜯긴 건데, 그제? 실제로는 보게 되면 그동안 미국한테 수출하면서 얼마나 먹고 잘 살았어. 그죠? 지금 미국이 하는 큰 수출 그 소비국가가 없으면 어디다 수출할 겁니까? 응? 그래서 맨날 미국이 무역 적자 이 봤었던 거잖아. 응?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물가가 올라갈 걸 감수하고 미국이 관세를 매기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안 매기면 더 좋았지. 우리나라나 미국의 수입 절대적으로 그 무역 흑자를 많이 내는 부분이 누굽니까? 중국, EU, 그죠? 중국, EU, 응? 그리고 한 5위쯤 되는 게 일본. 우리가 6인가 7위 그 정도잖아. 그러니까 그동안 그죠? 배불리 따스하게 먹고 있다가 그죠? 이제 조금 뭡니까? 이 무역 불균형에 대해서 만약에 반대 입장에 생각해봐. 우리가 그죠? 인구가 엄청나게 많아서 소비국가야. 그죠? 그런데 매번 다른 나라에서 수출을 우리나라 주구장창 해. 그죠? 그런데 그날 상대방 국가들은 이 핑계에 저 핑계 대고 문을 닫아놓고 있어. 그럼 우리도 그렇게 요구할 걸? 그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삥 뜯겼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만큼 큰 시장이라는 거지. 그게 아쉽고 열받으면 여러분들 아들, 딸, 손주들에게 애들을 좀 많이 낳아야지. 그죠? 우리도 그죠? 인구가 많고 땅덩어리가 넓고 자원이 많이 나고 그러면서 소비 내수로 먹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면 아쉬운 소리 안 하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일본은 그제 관세 오늘 이렇게 2.8% 급등하는 건 그제 그동안 뭡니까? 일본이 주 수출을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사실? 자동차잖아. 자동차 강국 아니에요, 일본이. 그제? 그러니까 자동차 관세를 근데 이 트럼프도 참 그거에 그제? 품목 관세하고 상호 관세하고 따로 별개라 이렇게 얘기하더니 그죠? 지금 내용을 일본하고 협상한 내용을 보게 되면 구별이 없이 그제? 그냥 상호 관세에 묻혀가는 그런 형태의 부분이니까 25% 관세 받다가 15%면 10%나 줄어든 거 아니야. 응? 그래도 미국 시장을 버리는 것보다 낫다라는 판단이니까 그죠? 협상을 하는 거고 우리가 먹고 다 잘 살 수 있고 미국에 수출 안 하고 그죠? 중국이나 EU에서 다 소진해서 먹고 살 수 있으면 안 해도 되지 뭐.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 그죠? 근데 거기에서 지금 니케이가 일본이 아직은 그 민간 대사 형태의 협상이라고는 하는데 그건 당연히 정부의 의중이 반영돼서 간 거겠지.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알래스카도 그죠? 알래스카도 같이 개발을 한다. 이런 부분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 여하튼 두 가지야. 우리는 지금 일본하고 비슷한 위치고 비슷한 위치에서 일본만큼 미국에 투자하면서 관세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 저는 일본보다는 쉽지 않다고 보는데 그죠? 그 쉽지 않은 부분을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시장의 조선이라고 보는 거고 그죠? 그런데 일본도 뭡니까? 옛날 일본이 이전에도 한번 얘기했잖아, 그지? 일본이 조선업이 그지? 엄청나게 뛰어났다가 그지? 거기다가 이제 우리나라한테 밀리고 그러다가 중국한테 밀리고 이러면서 지금 뭡니까? 이 글로벌 점유율이 한 7%? 그 정도로 엄청 내려와 있잖아. 그래서 이번에
거대 합병하면서 정부에서 밀어주고 막 하려고 하잖아. 그제?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는 부분도 그 조달업이 중요하기 때문이고. 여튼 15%를 매긴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상승하는 거 보면 그죠? 우리도 그제 오늘까지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협상 잘해서 지금 보편적 관세 10%인데 그 10%보다 더 미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들께 얘기했잖아.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보편적 관세 10% 이상에서 매겨지지. 그죠? 그래서 이전에 미란 보고서 이야기를 할 때, 그제? 대부분의 국가는 10%에서 20% 사이. 그죠? 중국을 60% 정도. 이렇게 미란 보고서에서 나왔었던 내용을 이야기한 적이 있잖아. 기억나지? 그지? 중국하고 연관된 이쪽 라인은 60% 쪽. 그지? 그러니까 좀 고율. 그리고 여타 국가들은 10%에서 20% 사이. 그러니까 보편적 관세가 마지노선인 거야. 10%. 그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15% 정도 부분이면 땡큐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죠? 그래서 저는 오늘까지 우리 시장이 저렇게 하락하는 요 부분이 우리 시장이 15% 맞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하락이라고 보는 거야.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돼요? 오늘까지가. 다만 올라갈 힘은 진짜로 획정됐을 때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커질 거냐? 그게 자신이 없기 때문에 수출주 사람 말을 안 하는 거야.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응? 그동안 제가 계속 수출주 부담이다 관세 봐야 된다라잖아. 그러면 섹터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그래 15% 정도가 되면 일단 다른 수출주들은 뭡니까? 이렇게 지금처럼 내려오는 게 맞는 거야. 왜? 보편적 관세 10%만 염두에 두고 있었으니까. 근데 자동차나 철강 그죠? 이런 쪽은 25% 50%를 맡고 있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15% 정도로 다운되면 일정 정도 올라와 주는 게 맞는 거지. 그죠? (835) 계속 얘기하잖아. 밑으로 835는 매수. 그죠? 위로 875 이상은 비중 조금 축소.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잘 조정받으면 그대로 보유.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잘 보유하는 것도 그죠?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리잖아. 오케이? 한 번도 대답을 안 해. 대답을 해줘야 그죠? 제가 마이크가 잘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지금은 다른 쪽에 전혀 접근 안 한다 그랬어. 하나 우선 밀리면 사는 거고. 그죠? 이해되죠? 헬슬리님. 어제도 835이야. 엊그제도 835에서 또 샀어. 헬슬님. 돈이 없어서 못 사지. 응? 왜 그렇게 올라갈 때 블루 그렇게 열심히 찾았는데 어디 갔었어 도대체? 헬슬리님이 답을 안 하는 바람에 어제 마이너스 떨어졌었잖아. 걱정하지 마셔. 제가 왜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왜 하나오션만 맨날 이야기하고 맨날 사는지. 그지? HD현대도 잘 들고 있고. 그죠? 오케이? 협상이 우리 관세 협상이 여러분들 이거잖아. 15% 이하를 원해? 그건 쉽지 않을 거야. 그러면 관세 협상에서 그죠? 15% 일본하고 비슷하기를 원해? 그러면 조선이라 그랬잖아, 여러분들. 이해하시지? 무슨 얘기인지. 오늘 87,500원 올라가면 팔아 안 팔아? 판다 1번, 안 판다 2번. 응? 안 파는 거지. 어제 쉬었잖아. 이해되죠? 그 다음 자리는 또 제가 잡아. 어제 아쉬웠지? 제가 제일 아쉬운 거죠. 제가 단타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진자삼님. 응? 제가 여러분들께 875 이상이라고 말을 꺼낸 것 때문에 어제 87,000원이 고점인 거 알면서도 못 판 거야. 거기 팔았다가 83,500원에 다시 살 건데 그러면 86,500원에 팔아서 83,500원에 다시 사자? 그럼 직장인들이 싫어할 거고. 그죠? 그런 거 다 감안해. 이해되십니까? 제가 이거 여러분들 이 잠수함과 관련된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계속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하잖아. 조선주와 어제도 여러분들 조선 이거 방송에서는 잘 설명 안 하는 거 봤죠? 그냥 조선 LNG선 발주 교체할 것이다 라고 넘어가잖아. 그지? 보여주기만 하고 자세한 설명 안 하고. 그 왜 우리가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거 거기다가 또 선전하고 그럴 일 없지. 저는 그 특수선이고 뭐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내용들에 왜 계속 사야 되는 종목 부분을 계속 보고 계속 찾는다고. 이해되지? 편하게 봐. 조바심 내지 말고. 다른 거에서 밀린 거 다 복구하고도 남고 더 수익 날 수 있단 말이야. 오케이? 또 있어. 타이밍 되면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려고 준비 다 해놓은 거 있어. 이해되죠? 저 뉴스로 매도 나기보단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 그러면 86 우리 2000 플러스니 내가 867 정도에다가 딱 걸어놓는 거야. 아시지? 매수를 다른 쪽은 저 뉴스에 영향을 받으면 다 같이 영향을 받을 거란 말이지. 이해되죠? 그럴 때 그래도 수급이 가장 잘 들어오고 더 가능성이 높은 쪽에 포커스를 맞춰놔야지. 그러니까 이런 변수 요인도 있기 때문에 수출주들을 자꾸 지켜봐야 된다, 더 봐야 된다, 확인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그 이야기야. 순수 쪽 라인 부분은 이해되시죠? 이런 노이즈 잡음 이상하리만큼 우리나라한테는 뭡니까? 협상이 진전되는 상황 이런 게 없단 말이야.
그거 좀 이따 보자고. 그건 이철 플러스님 아시지? 제가 계속 이야기하잖아. 매수하고 싶으면 제가 어제도 HD 현대인프라코아도 참았는데, 응? 들고 있는 사람이라면 몰라도 굳이 우리 종목을 팔아서 거기 가고 싶지 않아. 지금은. 응? 아직 시간과 기간 조정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조방원이 먼저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맞췄다 그랬잖아. 그지? 그러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마친 애들부터 공략을 해야지. 그지? 아직도 기간 조정이 조금 더 남아있는 애들을 먼저 들어가는 건 여유가 있어서 한 사람들. 그지? 그게 아니라면 조금 더 기다려. 아셨죠? 지금 그 뉴스가 영향을 좀 받아. 구인철 부총리 방미 무사한 게 2+2 협상 연기라는 게 지금 갖고 있는 거야. 아시죠? 그러니까 막 들어가지 말고. 이미 요거 이야기했잖아, 그지? 지난번에 83,500원, 그지? 84,000원 들어온 자리에서, 그지? 여기에서 수급을 딱 쥐고 있다가, 그지? 그러다가 올라가려 했는데 어제 뭡니까? 조정을 받았지, 그지? 그래서 그 라인이 83,500원 요 자리를 딱 잡아서, 그지? 끌고 들어와서 어제 종가 라인, 어제, 그지? 가장 높았었던 지역을 한 방에 돌아서 나왔잖아, 그지? 그러면 이건 올라가는 거잖아, 그지? 분봉에서도 월봉, 주봉 이건 우리가 계속 보고 있었던 거고, 그지? 여기서 잘 쉬고 있다. 주봉에서도 뭐예요? 추세를 딱 돌아서 나와서 큰 박스 라인 부분에 돌고 있다. 그죠? 관세 노이즈가 있지만, 그죠? 관세 영향력에서 미국하고 관세가 잘 안 돼도 하락 범위가 적고, 잘 됐을 땐 조선을 지렛대로 사용할 거고, 그죠? 그 흐름으로 보게 되면 이거 돌파해야지 다시, 그죠?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저 노이즈 때문에 지금 올라가던 시장 지수가 지금 외인이 선물을, 그지? 3,000개약 넘게 매수하다가 지금 저 무산 뉴스가 나오면서부터는 매도로 전환했어. 그러니까 섹터와 종목 부분에서는 압축이 진행되겠지.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다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란 얘기지. 아침에는 선물을 가지고, 그죠? 일본하고 협상이 됐으니까 우리도 기대감으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다 섹터가 같이 동일히 올라왔다면 저 뉴스로 인해서 종목이 압축이 된다. 그 압축의 중심에 하나 오션이다. 아시죠? 조절 안 하고 우리나라가 갔다는 건 그래서 벤치를 맞은 거잖아. 그러면 시장 전반에는 안 좋은 거야. 그거는 사실이야. 그지? 여러분들 누가 제가 한국가인님하고 협상을 해. 그러면 일정 조절하고 가는 거지 원래가. 근데 갑자기 한국가인님하고 저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한국가인님이 일정 때문에 저 약속을 깼어. 그럼 뭐예요? 저 무시하는 거지. 그죠? 저 무시하는 거죠. 그지? 더 급한 약속을, 더 다른 약속을 깨고 저하고 만나줘야지. 그지 않아? 그러면 뭔가 조율이 안 됐다는 거잖아. 그지? 그 조율이 안 됐으면 뭔가 선물을 더 줘야 되는 거, 더 준비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거지. 그러면 시장 전반엔 영향이지. 그죠? 그러면 관세 피해주나 이런 쪽 라인 부분에 기대감이 약화가 되지. 그런 타이밍에 센 놈. 그것도 두드러지게 센 놈. 그게 진짜야. 그게 진짜 주도주야. 아세요? 그게 진짜 주도주야. 그게 누구야? 하나옵션이잖아. 헬실리님, 지난주에 그 7만 원대 왜 그렇게 살아 했는지 알겠지? 응? 그래 안 그래? 이럴 때 이렇게 주가 올라갈 때라도 좀 호응을 해줘야지 스트레스가 제가 해소가 되지. 올라가도 그렇게 비중을 많이 갖고 있는 거 올라가도 답도 안 하고 말이야. 그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지? 그렇게 사대고 하면서 쪼그려 앉아가지고 했던 보람이 이럴 때 그거 한 거 아니야. 박수는 치지 마. 아시죠? 박수 치면 주가 떨어지더라고. 그건 안 돼. 박수 친 건 안 돼. 짝짝짝은 취소. 짝짝짝은 여러분들 손으로만. 근데 떨어질 부분 아니야. 왜? 지수가 밀려 내려오는데도 강세를 보였다는 건 대장이라는 거야. 대장은 아무나 하나? 전력기기의 대장은 누구? 효성중공업. 그죠? 그 전력기기에 지금 미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캐나다도 전력기기 전력 인프라 구축하고 미국도 전력망 하고 해서 한다 막 하잖아. 그제? 근데 이제 현대 일렉트릭 실적이 안 좋게 나왔는데 그럼에도 다음 분기 이전 기대감 이런 걸로 세우고. 그제? 참 지네 멋대로지. 수급하고 연관해서. 그죠? 그래서 일본이 조선에 투자하니까 우리 조선이 그거다고 제가 얘기했잖아. 일본 조선은 낙후돼갖고 우리 기술력 못 따라와. 지금 조선의 기술력이 일본 조선 기술력이 중국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카이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 응? 제가 지난번에 일본이 국가가 지휘해가지고 합병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한다 했지? 응? 개뿔이라래. 아시죠? 그거 우리나라 기술 못 따라와요. 응? 기술이 낙후돼갖고 저 중국하고 비슷한 수준의 저 저가 벌크선이나 뭡니까? 상선, 싸구려, 상선 그 정도밖에 못 만들어. 아니면 특수선 일부. 아셨지? 왜? 제가 이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잖아. 그네들이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조선 잘 나가고 등 따시고 배부를 때, 표준화 한답시고, 그제? 표준화 이런 거 표준화하면 만드는 사람 입장에선 편한 거 아니야, 그제? 화물선이나 선박 선주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네의 니즈에 맞는 선박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 응? 그런데 자기네가 수주 많이 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우리 규격에 맞는 그런 거 만들 테니까 니네가 이걸 사라. 그러면서 낙후가 됐어. 우리나라는 그죠? 어떻게 하든 이겨보려고, 그제? 연료 탱크 저쪽을 좀 빼달라. 선적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거 다 설계 바꿔가지고 하고 이러면서 기술이 고도화 이걸 이뤄낸 거고 중국은 이제야 겨우 따라와서 그제 저 싸구려 선박들 이런 거 만드는 거고 그죠? 그래서 지금 일본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미 그렇게 세월을 10년을 보냈기 때문에 우리 기술력 따라오려면 엄청나게 시간이 걸려. 제가 이야기했잖아. 조선에 들어가는 건 제가 용접 로봇 무슨 로봇 자동화 이렇게 다른 산업들 또 자동화, 스마트화 이거 하는데 로봇도 일부 조선도 일부 로봇 쓰고 하지만 가장 사람이 많이 숙련된 인력이 필요로 한 게 조선업이야. 응? 선사의 요구와 입장에 딱 맞춰서 진행하는 그게 가장 특화된 나라가 우리나라고 아셨지? 그러니까 저 그런 뉴스 신경 쓰지 마셔. 개뿔 일본이 어떻게 쫓아와 지금? 응? 조선 인력도 그죠? 조선 인력도 조선업 조선대 이런데 이미 낙후돼가지고 대학에 조선학관 이런 거가 다 전멸돼 있는데 그거 다시 해가지고 복구해가지고 어떻게 하려면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돼요. 근데 지금 미국이 그렇게 한가해? 응? 미국이 한가합니까 지금? 중국하고 지금 열불나게 터져서 싸우고 있는데? 그런 거 걱정하지 마셔. 일본은 저 이전에 캐나다 잠수함 수주할 때 일본 얘기했었잖아. 그죠? 진해 체형에 맞게, 응? 진해 체형에 맞게 잠수함을 만들다 보니까 서양인들, 특히 캐나다인들은 키도 엄청 크고 등치도 있잖아. 좁아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해요. 잠수함 안에서. 그게 어떻게 경쟁력이 되겠냐고. 이해되시지? 다른 분들도. 응? 제가 지난주에 7만 원대 이때 여러분들이 계속 이야기했잖아. 그죠? 언론 플레이가 HD현대중공업인이 조선주들 임금 협상 앞두고 그죠? 수지가 별로 안 좋고 이런 뉴스 나발들을 언론을 이용해서 내보내면서 협상에 유리한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다. 그지? 그 임단협 딱 체결되고 나니까 조선주들이 대부분 다 세잖아. 그리고 아까 보내준 거에 보면 그리고 지난번에도 다 이야기했지만 LNG 수주 3년치 4년치 다 있는데 수지 꽝이다고 일감이 없다고 그런 뉴스가 왜 나오냐고 도대체. 그 3년 후는 앞으로 또 수주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그게 언론들이야. 그러니까 언론을 너무 믿으면 안 돼.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 그죠? 언론은 누구 편이야? 힘 있는 자의 편. 힘 없는 자의 편이 아니고 힘 있는 자의 편. 그러면 경제기사에서 힘 있는 자는 누굽니까? 경제신문에 광고 내주는 기업들. 그게 힘 있는 자들이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임단협 다 끝나니까 또 이제 새로 좋은 이야기들 계속 나오는 거야. 보통은요, 그지? 7만 1,500원까지 갔다가 8만 원 넘어오면 비중 좀 조금 줄여. 근데 안 줄이잖아, 저는. 그지? 그렇지 않아? 가격이 어떻든 간에 밑에 내려왔다가 되돌아 나오면 줄일 생각부터 한다고. 그렇지 않다고 그러잖아. 조선주의 가장 실적이 저평가된 게 조선이다.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저도 그죠? 여러분들 지난번에 점검할 때 50% 85% 갖고 계신 분들 있잖아. 그지? 저도 유연 부담 좀 줄이려면 아까 87,500원에 좀 원래 생각했었던 거기에 조금 줄여도 돼. 근데 줄이지 못하게 하잖아. 그지? 왜? 여러분들 더 드시라고. 제가 부담을 안 뜨래도. 그지? 지금 얘를 팔아서 다른 쪽에 들어갈 만한 게 쉽지 않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893에도 팔고 싶지 않아.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죠? 7만 5천 원 이하에서 샀던 분들 비중이 너무 많은 분들 운신의 폭이 너무 적은 분들 여기 우리가 보유하고 갖고 오는 것도 그지? 쉽지 않잖아. 제가 여러분들 일요일 날 여러분들한테 방송한 것 중에 뭔 내용만 다 뺐습니까 여러분들? 유튜브에 올리면서도 하나오션 관련 내용만 다 뺐지? 그거 아셔요? 일정 얘기하고 뭔 이야기하고 하면서 다 이야기해도 하나오션 관련 내용은 다 뺐잖아. 그게 왜? 우리 주도주인데. 그지? 그게 다른 사람은 그런 거 안 해. 그거 다 그냥 해. 막 이런 종목 저런 종목 다 이야기해. 다른 전문가들은 오직하면 나쁜 전문가 놈들은 지네 종목들 빠지면 방송 나가서 추천하고 그래.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하지만 다른 전문가 가도 돼. 그런데 그런 놈은 상대하면 안 돼요. 자기네 방에서 빠진 종목이라고 그죠? 저 방송 나가서 그 종목 좋다고 막 이야기하는 그거는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왜? 저도 거기서 여러 종목 이야기하고 우리가 보유한 주도주도 얘기해서 올라가면 자랑하고 들어올 수 있지 회원으로. 그런데 그건 여러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그죠? 그래서 최고 핵심은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어제도 제가 얘기했잖아. 그 돌직구에
조선, LNG 이거 이야기한 그 중심이 뭐예요? 응? 하나오션이야. 근데 자료는 올려놓고 그 얘기는 딱 한마디. 조선, LNG. 이것만 얘기하고 말잖아. 그게 뭡니까? 유료 회원에 대한 예의지. 시가총액, 그죠? 그냥 그나마 시가총액 큰 거는 그나마 덜해. 그죠? 시가총액 1,000억, 500억짜리, 이런 거 매매하면서 방송 나가가지고, 이거 좋다, 막 하는, 제가 그런 거 제일 싫어해. 응? 개인 투자가들이 올라갈 때 변동성 높은 거 맞아. 그런 욕심이 세. 그죠? 그런데, 감당할 수 있겠냐고. 왔다 갔다 하면, 뭡니까? 놓쳐버릴 수도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비중을 많이 실게 되면, 그런 부담 요인이 있는 거야. 내게 안 움직였을 때 다른 거. 어제 같은 날은 기분 무지 나쁜 날이었잖아. 그지? 하다못해 현대차가 막 올라가고 있는데, 그죠? 마이너스 나고. 근데 그걸 내가 버틸 수 있느냐? 응? 그런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주식은 반등을 기다리는 종목은, 반등을 해서 매도를 해야 되는 종목은, 그죠? 매수를 하면 안 돼. 근데 떨어지더라도 더 살만한 종목은, 그제? 내가 시간을 주면서 매수를 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추세나 흐름을 보는 거야. 아시지? 딱 5893자리하고, 이제, 뭡니까? 딱 체크 딱 하면, 882하고 893 요 사이에서 오전 왔다리 갔다리야. 아셨죠? 그래서 에너지 잘 하면 또 올라가. 아시지?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882와 893 여기서 쫙 있다가 오후장에 쫙 끌고, 그죠? 다음 주 화요일이 실적 발표잖아. 그죠? 그럼 내일 아침 갭상승 딱 한 번 했다가 음봉 딱 나고, 그 다음에 월요일 날 다시 양봉 내면서 실적 발표 딱 나서 실적이 예상보다 좋으면 한번 쫙, 이런 그림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야. 오늘 출신이 유튜브에 나와서 이야기한 거 있어.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윤지용인가? 윤지용 같은 건 우리 마누라, 죄송합니다. 와이프 성하고 비슷해서, 제가 한두 번 봤는데, 하나오션만 콕 집어서 별로래. 조선 다 좋은데. 그래서, 그래, 니는 그냥 액면만 보구나. 그죠? 여러분들 포카 칠 때, 액면 가지고만 이기면 돈 땁니까? 응?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액면 액면 뒤에 숨은 거를 봐야 돈을 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원패도 못 잡고, 그래도, 플러시를 죽이고, 스트레이트를 죽이면서 돈을 딸 수 있는 건, 그죠? 그 내면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조선의 하나오션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 내용들은 아까 보내드린 내용부터 제가 하나오션을 매매하면서부터 계속 여러분들께 보내드리잖아. 이해되시지? 무슨 얘기인지? 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오케이? 그렇다고 또 10%탄 분들도 야! 다시 탄다! 이러지 말고 그 정도 여유가 있으면 내 계좌에 또 10% 현금의 여유가 있으면 더 멀리 갈 수가 있는 걸 지켜볼 수가 있어. 아셨지? 굿세어라 금순아. 오케이? 집중해서 잘 안 들으셔서 그래. 지금 일요일날 다 여러분들께 이야기했었던 거. 일요일날 이거 설명드렸었지. 응? 그러면서 실적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중간에 딱 하나 요거 띄워 넣어줬지. 신규 편입했다 하나오션의 2, 4분기 실적이 증가한 부분. 그죠? 그러면 화요일날 실적 발표잖아. 그죠? 자, 그러면 여기 관련 내용들은 어제 오늘도 또 보내드린 내용은 틀린 내용이야. 내가 종목을 매매하면 내 종목과 관련된 뉴스나 내용들은 깨고 있어야지. 그게 주도주 매매지. 그죠? 그냥 차트 보고 이거 괜찮고 조선 괜찮으니까가 아니라 관련된 뉴스를 다 모니터링하고 찾아서, 그리고 내가 버티고 내가 더 갖고 갈 수 있는 힘을 키우고, 거기에 지금 태국군하고 아침에 이야기한 차기 호위함 후보로 한국 스페인 압축됐지. 캐나다 누가 갔다 그랬어 지금? 김병주 국방부 장관이 캐나다 갔다 그랬죠? 잠수함 때문에. 일요일날 다 설명드렸었잖아. 그지? 그런 내용부터 다 알고, 그러면 그런 라인 부분에서 실적 발표가 다음 주 화요일이야. 차트를 딱 봐봐. 일본 딱 보셔. 여기가 한번 막히는 자리여서 여긴데 요 위가 요거 뚫었어. 그러면 오늘 91,500원에서 92,500원 딱 갖다 놔. 그 자리가 어디? 여기. 그죠? 요 정도 자리에다 딱 갖다 놔. 내일 아침에 정고점 요 근처에서 시작을 해서 음봉 하나 발생시켜.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에 실적 발표 서프라이즈 할 거니까 월요일 날 땡겨. 큰 그림은 이거야. 이해되십니까? 응? 그러면서 이 박스에 이만큼을 상승한다. 오케이? 안 보이지 위에? 그 자리에서 다 때릴 거야. 그리고 주도주 이동한다. 오케이? 그것까지 다 염두에 두고 있는 거야. 야, 그런데 왜 10% 매도하라 그랬어? 그 비중 많은 사람 10% 딴 사람 좀 먹으라고. 아셨지? 그리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라고. 오케이? 그러면 부담이 없어진다니까. 또 내려와? 그럼 나 다시 채워놓으면 돼. 그지? 올라가? 내가 80% 90% 들고 있는 게 올라가면 되잖아. 그죠? 무진장 욕심을 부리려니까 힘든 거야. 내가 1000주를 갖고 있어. 100주 팔았어. 그 900주가 올라가면 되잖아, 여러분들. 100주 팔았다고 내려오고 싶어? 내려오면 100주 사놓으면 되잖아. 그지? 근데 아무것도 없으면 내려올 때 살 게 없으니까 불안해진단 말이야. 그죠? 행여나 여기서 멈출까봐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고. 그죠? 근데 올라갈 확률이 더 높고 떨어질 확률은 적으니까 10%에서 20%만 비중 가는 거 줄여주면 내가 편안하게 볼 수가 있어.
그 마음의 평화를 얻으면 그죠? 큰 시세까지 갖고 갈 수가 있다고. 이해돼요? 오늘 92,000원 딱 찍어 저 종가 딱 만들어 놓고 내일 오늘 외국인 기관 쌍끌이 들어왔으니 그죠? 내일 아침에 또 부르륵 하고 올라올 거 아니야. 그때 비중 20% 줄였다가 음봉 나오면 다시 산.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야. 이해되죠? 그러면 우리는 운신의 폭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고점을 보면서도 갈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신규로 매매하는 사람이 오늘 시장 지수 밀리는데 86,500원에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사요. 개인 투자가들. 여 밑에 마이너스 난 거 들어오는 거 쫓아가지. 자, 대장을 버리고 2, 3등을 가면 안 된다고. 얘가 올라오면 이철 플러스님 하나인진 따라 올라오겠지. 동성하인텍도 따라 올라올 거야. 얘는 방향을 제시하니까. 그런데 저는 방향 제시하는 놈을 들어가. 따라오는 놈을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쏠랑쏠랑 또 그제? 쏠랑쏠랑 또 야 89,300원보다 더 올라왔네. 10% 팔고 또 9만 원이니까 10% 팔고 9,500원에 10% 팔고 그러면 강퇴시켜. 아셨죠? 김기수의 목소리가 커지면 주도주가 세게 올라간다는 것만 알아. 걱정하지 말고 볼일 봐. 아셨죠? 해외 시장하고 우리 시장 그런 부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시장이 초반만 해도 전체적으로 세게 올라가려고 그러다가 이제 됐는데 우리는 지금 밖에 없는 그런 흐름 부분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 된다. 오케이?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그제 조금 전에 보내드린 내용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봐도 그렇고 이런 시장의 구조적 흐름이다 하더라도 그거 이겨낼 수 있다. 그게 이겨낼 수 있는 섹터가 뭐라 그랬어요? 흐름으로 보는 쪽은 어차피 뭡니까? 관세 협상은 해야 되는 거잖아. 그지? 지금 트럼프의 그 뭡니까? 기질? 거래 달인이지. 일본하고 처음에 그 뭡니까? 관세 일본이 미국에 투자한다는 금액이 얼마였었어요? 4,400억 달러였지, 그지? 그거를 트럼프가 5,500억 달러까지 올린 거 아니에요. 그지? 처음에 그 기사가 나왔을 때 그 정도 되는 부분을 미국도 예상을 한 거야. 그런데 협상을 하면서 1,000억을 더 올린 거라고. 그러니까 협상의 달인인 거지. 그죠? 트럼프가 왜 협상을 잘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하죠, 그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지만, 그죠? 돈이 있어야 뭐야? 인격도 산다. 그지? 친구들하고 만나서 그죠? 돈이 있으면 친구들 술 사주고 밥 사주고, 그지? 근데 돈이 없으면 마음은 있지만 그거 하기 어렵잖아. 그죠? 근데 돈이 있는데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죠? 일단 돈이 있어야 뭐 밥을 사든 술을 사든 할 거 아닙니까? 그지? 그러면 좋은 말 듣는 건 사주는 사람이 좋은 말 듣잖아. 안 사주는 사람보다. 그렇듯이 그죠? 협상을 해본 사람이 트럼프이기 때문에 우리도 일부 준비는 했겠지. 그지? 뭐 뉴스를 보면 1,000억 불 정도? 그 일본이 처음에 예상을 했었던 금액, 미국에서 예상을 했었던, 그러니까 일본에 협상을 하면서 한 3,500억 불, 4,000억 불, 뭐 요 정도를 처음에 예상을 했다가 미국하고 협상을 하면서 4,400억 불 정도,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이전에. 그런데 트럼프가 딱 들어서서 어떻게 한 거예요? 1,000억 불을 더 올린 거야.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정 정도 그 금액적인 차원에서 미국에 투자하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갖고 오라는 얘기지.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에 또 중요한 게 있냐면, 자. 그러면 뭐 1,000억 불을 준비하든 뭐 이제 1,000억 불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일본이 우리나라하고 일본의 경제 규모가 2배 정도 차이 난다라고 보면 일본에서 5,500불을 했으니까 우리는 뭐 한 2,800불? 그죠? 한 3,000억 불 가까이 하라는 이야기인 거지. 그지? 근데 실제로는 준비는 1,000억 불 정도밖에 한 것 같지 않고. 그러면 2,000억이 일정 정도 비잖아. 그죠? 그러면 정부에서 그걸 다 할 수가 없죠. 그죠? 해외 투자하고 이런 쪽 라인 부분을 염두에 두면. 그래서 오늘 이재용 회장 만나는 것도 그런 부분과 연관돼 있다. 재벌 총수들을 만나는 것도. 이거는 미국 투자하고 이러는 거에 조금 더 해라. 그지? 그래서 일정 정도는 기업에서 담당을 하고 일정 정도는 정부에서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 전부 다 어떤 거를 국가에서 하거나 전부 다 기업이 할 수는 없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뭐에 빠지는 거냐? 그러면 여하튼 그 돈을 일정 정도 미국에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은 어떤 기업이야? 4대 기업이나 10대 기업이지. 그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재벌. 4대 기업이나 4대 재벌 기업이나 10대 재벌 기업이 아니야. 네, 맞아. 도시나무꾼님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기업이 뭐 꽁으로 그래요? 나 500억 돈 남는데 더 투자할게요. 이렇게 안 한다고. 그래요. 어렵겠네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그죠? 저런 법안 뭐 이런 그게 다 기업 옵잭이니까 그런 부분을 하긴 하되 조금 유예를 시켜주거나 그죠? 그 비율을 좀 낮춰주거나 이런 걸 이야기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그런가? 그지?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8월 4일까지 그 집중투표제나 이런 그 관련한 그런 기사 내용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 내용이 그런 기사는 별로 없어지고 뭐 기업의 경영권이 위험하다. 이런 톤의 기사들이 오히려 더 많이 나오잖아. 그지? 아직 뭐 단정지어서 뭘 이야기하기는 쉽지가 않아. 그죠? 그리고 하루아침에 이 정부의 기조가 확 바뀌기도 쉽지 않고
그죠? 근데 그런 애매한 부분들이 일부 있는 모습이야. 시장의 움직임으로 보면. 응? 대신에 보유하고 있는데 실적이 좋냐 안 좋냐는 위험을 감수를 해야 되는 거고. 응?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게 애매할 때는 가장 확실한 것만 사는 거예요. 아시지? 왜 저 877에 사라고 그랬냐면 뭐 돈도 없을 거고 그지? 뭐 아까 제가 얘기했을 때 893에 10% 판 사람 그거 물어보니까 두세 분밖에 없잖아. 그런데도 왜 매수를 저 문자를 보냈느냐? 떨지 말라고. 아셨죠? 시장 지수가 이렇게 밀리는데도 센 놈은 오히려 시장 지수 밀릴 때 같이 밀리는 놈을 무서워해야지 시장보다 더 센 놈이 조금 밀린다고 그걸 무서워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야. 아셨죠? 항상 주식은 그 당일에 그죠? 센 놈이 조금 밀리는 걸 무서워하면 아니 시장 따라서 더 내려가는 놈은 더 무서워해야지. 이해되세요? 시장 지수보다 더 밀리는 놈을 무서워해야지. 왜 시장보다 센 놈이 조금 밀리는 걸 무서워하냐고. 이해하시지 무슨 얘기인지.